안녕하세요. 정구박사입니다. 전일 장 마감 방송을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따로 공지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여러모로 걱정도 해주시고 또 쪽지로 그런 글들도 오더라고요. 뭐 게시판이라든지 뭐 댓글에 뭐 안 좋은 글들이 올라와서 너무 신경 많이 쓰시고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않으셨는지 뭐 그런 글들도 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다루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시장을 보다 보면 신이 아닌지라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죠. 제가 보는 시장을 보는 관점과 종목을 보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하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합이 맞고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으나 또 맞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리고 제 생각이 틀렸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개인이 어느 정도 대응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런 급격한 하락을 할 때는 손절을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돼요. 손절을. 근데 이 손절이란 부분이 이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항상 세우고 남은 2019년 하반기를 맞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어찌됐건 2019년 전반기가 이렇게 끝이 났네요. 작년 10월 달에도 이렇게 큰 하락을 보였던 증시가 올해 상반기 특히 6월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 쪽에 HLB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하락을 또 보였습니다. 정말로 올해 2월 이후죠. 2월 이후. 사실 작년도 뭐 3월, 2018년도 3월에 제약바이오 상투가 나왔는데 이 이후에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올해 초에 반등한 이후부터 해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프고요. 역배열에서의 단기 반등 정도로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섹터가 되버렸네요. 아무래도 빨리 저점을 잡아줘야 코스닥 전체적인 상황이 바뀔 텐데 일단은 뭐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단기 반등 정도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특히 이제 29일 날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죠. 트럼프랑 뭐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비공식적인 정상회담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적인 정상을 하고 사실 가장 시장에서 바랬던 거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중단이죠. 추가 관세 없는 중단. 그리고 많은 기대를 안 했고 단지 이제 협상 재개를 가장 베스트한 플랜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추가 관세를 부과 안 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협상 재개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 부분죠.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항상 끝내기 위한 협상이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중간에 뭐 깨지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문구가 단기 반등은 주겠다라는 겁니다. 단기 반등. 일단은 단기 반등을 바라보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중간중간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섹터에서는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즉 섹터를 바라볼 때 반도체를 바라본다라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반도체 관련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중이죠. 스윙 종목에는 반도체 하나랑 뭐 이제 다른 종목 하나 딱 두 종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여름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뭐 위닉스 정도, 즉 실적 정도만 해서 뭐 이렇게 끌고 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을 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무역 협상 재개 분위기 속에 일단 하회 이슈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죠. 시진핑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를 팔 수 있도록, 화웨이한테 장비를 팔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은 물건을 다른 곳에 파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식의 말을 낳았죠. 근데 국가안보 이슈에만 걸리지 않으면 제품을 화웨이에 파는 것을 허용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5G 관련인데 뭐 그간 RFHIC가 화웨이에 이제 젠이라는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굉장히 조정을 큰 폭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도 함께 보기는 할 겁니다. 단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반등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시장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지난 하웨이 제재를 통해서 반사 이익을 받았던 쪽에 또 문제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반도체는 다르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얘네 뭐 반사 이익이나 이런 거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빅 이슈가 있는데 트럼프의 한국 도착이죠. 이미 도착을 해서 뭐 DMZ에서 뭐 북한 김정은과 만날지 안 만날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슈가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일이 뭐 장이 열리는 날이면 이런 제스처를 치었으면 내일 시초가에 나르겠죠. 근데 일요일이고 이미 이슈가 끝나버리면 이슈가 끝난 상태에서 월요일로 하면 갭 상승 후에 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갭 상승이 크게 나오면 대장만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체크하고 월요일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이슈적인 부분을 보죠. 뉴욕 증시는 장 막판에 트럼프 트윗 관련해서 이슈로 장 막판에 이제 좀 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나스닥이라든지 특히 돌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단기 상승 모멘텀은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IT 주겠죠. 단기 상승은. 그리고 농업 부분에 좀 움직이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잠시 지수가 좀 네, 살짝 아주 살짝 움직이다가 그대로 쭉 밀렸어요. 이 G20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관망 심리가 강하고 불안 심리가 강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하락이었다면 이제 장중에 뭐 회원분들 카페 계신 분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뭐 종목에 관한 코멘트를 드릴 때 시장에 대한 그 G20에 대한 과도한 관망 심리와 불안 심리로 하락을 했다면 홀딩이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만약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월요일 날은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봐야 되고 수급과 섹터가 맞는 매칭되는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직은 모릅니다. 뭐 진양권 회장이 뭐 주주 서신을 또 이렇게 해서 긴급 뭐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하한가 맞는 날 나왔어야죠. 하한가가 나오는 날 하한가가 나오는 날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죠. 하한가 두 번 나온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면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대응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대기하고 보는 수밖에 없겠구나. 시장이 반등한다면 제약바이오를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좀 불안해요. 이것도 왜냐 차트가 이제 역배열로 꺾여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올 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시장을 들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이 일단 무역 협상 재개를 시작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지수 하단에서 나온 시그널이기에 단기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반도체가 최대 수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그리고 화학 관련해도 좀 미중 무역 분쟁 수혜 섹터라고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이거는 한번 관심 종목으로 볼 거고요. 이쪽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뭐 동부가 슈퍼그리드를 말하는 거고요. 손정 회장 7월 방안이죠. 아직은 뭐 얘를 매도할 건 아니에요. 특히 인포마크 같은 경우는 절대 매수가 아니라 공부로 보라고 했고요. 공부로. 그리고 옴니 시스템은 지금 슈퍼그리드인데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겁니다. 일정인데 뭐 당장 매수가 아니에요. 사우디 왕세자 얘는 수소 섹터를 움직였죠. 근데 사실 이 안에서도 지금 보면 풍국만 갔어요. 풍국하고 일진 다이어만 강하게 갔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6월 방한한다 해서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 과정은 돈과 거래량과 수급에 몰려 있을 거다. 아니면 매집대 차트에서 세력이 움직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100% 맞춘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섹터를 보고 있는다고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또 진행을 할게요. 이 코스닥은 프로그램으로 완전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을 맞았다시피 해요. 근데 핵심은 거래 대급이 적어요. 움직이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단기 반등이 이제 다 가가오고 있고 그 섹터의 중심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크게 밀지는 않았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일단 웨인이 좀 잡아줬고요. 코스닥의 기준은 IT 쪽이 좀 올랐죠. 이 정도만 보고 코스피는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 일단 기관하고 웨인 그래서 좀 나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수급은 거래 대급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수로 보죠. 중국 증시는 이제 합의되면은 좀 올라가겠죠. 이런 갭을 메꿀지 안 메꿀지 지금 기로에 서 있고요. 여기에서 중국도 거래량을 동반한 게 나오면 한 번 정도 갭을 메꾸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올라줘야겠죠. 자, 다음으로 반도체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다가 좀 상승폭이 이런 좀 밀리는 모습은 좀 나왔어요. 장막판에.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일단 마이크론 같이 봐야 될 게 우리가 마이크론에 봐야 되죠. 마이크론이 올라가다가 조금 상승폭이 훼손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와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약간 막히는 모습 정도 보입니다. 그러나 중소형주 쪽은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나스닥 생명공학 쪽은 좀 반등이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어, 이머징 마켓 쪽 국내는 좀 밀리는 모습. 근데 장 끝나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열어졌다라는 정도로요. 자, 국내 지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지수 상황을 보면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는 코멘트를 좀 못 드렸어요. 사실 오전에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 쪽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이죠. 10시 넘어서부터 이 구간을 깰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수급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을 게 없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죠. 일단 시장은 코스닥이 어려웠어요. 이 아래 구간에서는 조심을, 특히 이거 아니면 우리가 보통 지수 플레이를 한다 할 때 1억에 빠졌을 때는 이 구간이죠. 이 깨고 내려간 구간을 회복하는지 이걸 다시 깨는지. 여기서 다시 깨면 지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면 그럼 또 이 직전 저점이 왔다가 돌파하는 척 하고 또 깨면 여기서 또 나와야 돼요. 나가고 빠졌고 흐름 이제 여기서 바닥 굴리고 돌리는 구간, 즉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지켜줬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는 안 좋았다로 보시면 돼요. 트레이딩 할 때 자체가 지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못 사는 거예요. 아예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걸로 지수 해석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업종을 좀 보죠. 일단은 코스피의 경우는 이 갭을 일단은 훼손을 안 한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월요일날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고, 이 갭이 너무 많이 떠서 여기서 이런 음봉을 만들어 버리면 또 안 좋겠죠. 이런 음봉이 마감이 안 되게끔 갭 상승을 출발한다면 그걸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의 경우는 직전 저점에서 잡아줬네요. 제가 봤을 때 직전 저점에서 이거를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빠지면서 IT가 잡아줄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IT가. 근데 HLB 자체가 시가총액이 7이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HLB가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에서 지금 1조 3천억까지 빠졌어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 거죠. 이거를 한다라고 들어간다라는 게 저는 조금 모르겠고,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얘가 이제 하락만 멈춰도 지수적으로는 크게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젠도 굉장히 많이 밀려왔고요. 일단은 뭐 신라젠의 경우도 45,000원에서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겠죠. 헬릭스미스 지금 임상 3상을 하는 업체들이 거의 융단 폭격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융단 폭격급으로. 그렇다고 이거를 산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수급적으로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헬릭스미스 다음에 또 매지온도 지금 그렇고요. 이쪽이 시가총액이 일단은 어느 정도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근데 여기서 더 밀기에는 과도하다. 그렇게 되면 얘네를 일정 부분 반등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반등을 시킬 때 투자 심리적인 개념이 좀 생기겠죠. 투자 심리적으로. 일단 뭐 레버리지의 갭이 나왔으니까 이 레버리지가 여기서 양봉 띄고 이러한
갭의 출현을 이제부터는 노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갭의 출현을 하면 인제껏 네, 시장에서 비중을 줄였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좀 해볼 구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시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이제는 좀 저점을 노려봐야겠죠. 저점을.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삼성전기 하락 추세에서 돌리는 걸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바닥을 잡고 있는데 수급이 바뀌어야 된댔죠. 개인의 대량 이탈이 좀 더 나오면 좋겠어요. 일단은 6월 19일부터 수급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뭐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일단 뭐 다천이니까 21선 기준이죠. 95,000, 95,700원.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 자리가 예를 들면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 93,000원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근데 그게 깨지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 뭔가 의미 있는 게 나왔으니까 밀리면 어제 저가도 될만하죠. 일단 그래서 삼성전기 그렇게 보고요. 만도야 뭐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은 그렇게 안 좋아요. 종목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움직일 여지는 있다. 실적 괜찮네. 예상 컨센은요. 일단은 올라올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안 깨야 되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신증권 수급 이탈이 조금 있네요. 지금 직전 고점 돌파하고 이거는 관심으로만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진행을 미국에서 하면 증권주는 오를 가능성이 좀 있죠.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요. 자, 그 다음에 한화 케미칼 신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신규로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이때부터 개인의 수급 이탈이 조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봉을 좀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얘도 실적 턴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적 턴이 매출이라든지 실적 턴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얘가 다시 매출도 한 10조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 좀 낫겠죠. 시가총액 3조 6천억짜리고요. 장기 평선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구간에서 네, 잡아 돌리는 모습. 그래서 스윙 종목으로 한번 네, 대형주 바라보는 거를 하나 케미칼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OLED 쪽 지금 OLED 쪽 보면 수급은 야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적도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600억 시가총액 3,600억짜리에 일단은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네 괜찮아요. HB테크놀로지가 188억 3천억 아닌데 야스 HB테크놀로지 188억 야스가 지금 재무적으로나 그런 네 실적은 야스가 더 좋아요. 시가총액 대비라든지 등등 해서 일단 HB테크도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수급적으로 OLED 쪽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보고 이쪽에 편입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AP 시스템 얘는 기관 수급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외인 수급이 받쳐주고요. 어차피 이런 쪽은 수급하고 뭐 실적 등등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 야스가 예 괜찮습니다. 고가권에 가고 있는데 오히려 좀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눌림을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눌림 공략 말을 했는데 이걸 잡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지만 뭐 손절선을 만들어 놓고 잡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갭을 뜨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보고 얘는 월봉에서 일단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 여기를 뚫으면 얘는 이거 넘깁니다. 넘기고 이거를 넘기는 갭이 나오면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즉 굉장히 좀 포텐셜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야스. 그 다음에 SFA 반도체. 기간 수급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특별히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고 사모펀드 쪽에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개인 수급이 없기 때문에 얘는 개인이 들고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수급적인 면에서 비메모리 쪽에 이 실적이 검증이 안 돼서 약간 다른 건 다 좋은데 실적이 검증이 안 됐죠. SFA가 이제 대장이에요. 얘는 SFA 반도체 모의사고 일단 실적은 얘는 괜찮죠. 2천억 정도 밸류가 나오는 상황에서 코스닥에 이제 IT 섹터에서 그나마 실적이 좀 높은 업체니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리고 위닉스는 좀 아쉬워요. 어제도 이제 기관 단주가, 즉 목요일날 기관 단주의 포착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분봉 이 차트적으로는 좀 무겁지만 실적적인 면에서 분명히 받쳐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결과 그 내려오잖아요. 그냥 내려오다가 이걸 돌파 안착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는 안 나오겠지만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딱 선 그어 놓고 지금 내려오면 더 보려고 하는데 아예 깨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보고 있고 밀리면 조금 더 사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정배열을 만들 거예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5일선, 11선, 21선 다 넘기고 정배열. 그래서 위닉스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시세가 한번 터져버렸기 때문에 파세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파세코가 터졌고 신일산업은 일단 개미가 엄청나게 꼬여버렸다. 개미가 엄청나게 꼬여버렸다라는 거고 일단 얘네들이 여름 수혜주 관련해서 한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수급이 이쪽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지금 이슈가 무역 분쟁 쪽으로 너무 크게 터지니까 이제 또 유닛 테스트 뭐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고 외인 수급이 지금 골드만 때문에 이때죠. 골드만의 폭탄 매물이 이때 터져가지고 종가상 한번 흘렀습니다. 종가상 이때 해서 상당 부분 네, 힘든 구간을 맞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매물 저항이 좀 있었다라는 거 저항이 있었는데 이걸 돌리는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돌리는 힘이 바닥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이에 대해서 뭐 스윙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돌려야 돼요. 이 선을 돌리려면 한번 올라갔다가 밀리겠죠. 이래야 정상적으로 주가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얘보다 조금 더 모양이 좋은 종목은 테스라는 종목이에요. 모양은 그래서 테스를 월요일날 좀 보겠습니다. 테스를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수급 형태 펀더멘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테스를 일단은 네 월요일날 반도체 쪽으로 보고요. 한국주철관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뭐 얘는 5일선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5일선 잡기가 어려워서 5일선 눌림을 보고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종목이 돼버려서
쉽지가 않죠. 물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이때 갭 뜨고 나서부터, 이때부터죠. 사실 이때부터 그냥 계속 보고만 있는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보고만 있는 종목이. 그 다음에 J 컨텐트리.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 생각을 하고요. 수급이 바뀌는 방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죽었다라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흥구석유. 흥구석유 개념은 그래요. 이날 이렇게 종가를 올려놨으면, 종가를 여기다 만들어 놨으면 한번 봐봤을 겁니다. 근데 밀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아래로 보고 관점만 볼 거예요. 관점만 지금은 밀고, 지금 거래량 없이 밀리니까 그 중동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특히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유가를 봐야겠죠. 유가의 흐름이 어떤지. 뭐 소폭 내렸기 때문에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마이크로는 시간에 0.4% 올랐네요. 오픈 베이스. 관점을 보는 겁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주는지 여기를 SG 세계물산에 대한 부분이죠. 이 라인에서 일단 터졌는데, 얘는 라이브 때 제가 언급을 드렸죠. 고가다. 이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어요. 1280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80 이제 매도, 그 다음에 1295 매도. 네, 이게 그 VI 걸리면서 팔아먹으려고 VI를 만든 거예요.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강하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밀렸을 거예요. 시장 영향도 좀 받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을 계속 밀리기 때문에 이런 구간 넘으면 매도의 구간이에요. 간단한 팁이죠. 이런 거는 간단한 팁.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구간들이 다 매도 구간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몸통으로 봤을 때 이 자리, 윗꼬리로 봤을 때 이 자리, 다 매도 구간이에요. 매도 구간.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잡는 건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호가창에서도 매도가 나왔고 다 매도가 나왔었어요. 오늘 인디F 빼고 일신석재로. 그 다음에 옴니시스템, 인포마크 계속 관망 중에 있습니다.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매수를 안 하고 그냥 관점만, 이런 종목이 선정이 회장이 왔을 때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자리 한번 받아줬구나, 이 자리 깨는지 안 깨는지 보고 공략 자리를 봐야겠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재료인데 그 전에 밀어버렸다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포마크는 거래량이 적어서 안 본다 했습니다. 대신 공부로 본다고. A급이에요. 예. A급인데 얘를 손정에 관련해서 그냥 올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올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어서 뭐 7억으로도 올리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는 거지, 이거를 매매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윙입 푸드, 이거는 매매를 할 겁니다. 매매를 할 거고, 미중 무역 분쟁 수혜가 되는 쪽이 중국 기업이 한국에 상장한 쪽이죠. 그런 쪽의 종목들 움직일 거고요. RFHIC 움직일 건데, 얘는 위치 괜찮아요. 위치 괜찮고, 탄력은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종목이 여기서 해서 한번 만들고 해서 1차적으로 끝났어요. 끝난 종목에 대한 재진입의 파동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얘를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이 힘을 파악을 해야 돼요. 얼마나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움직일 건지. 하나 이때 거래량이 이때와 맞먹었기 때문에 얘를 좀 보는 거예요. 얘를 어느 정도 맞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죽었죠. 27%. 그래서 뭐 보는 겁니다. 크게 뭐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화천기계 이음봉을 본다라고 했어요. 얘는 약간 좀 지금 탈락입니다. 약간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이런 구간을 원래대로 악재가 없는 선에서 이런 구간을 봤다라면 이 저가를 강하게 붕괴하면은 뭐 매수도 가능할 수도 있죠. 손절선 정해놓고 그냥 일정 부분 반등을 하니까. 근데 악기 뭐라고 해야 되죠? 악재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뭐 관련 없다. 근데 보통 특징주들은 그래요. 뭐 관련 없다라고 일단 조국 관련해서 삼보 산업, 삼보 판지인가? 삼보 판지, 삼보 좀 상한가 간 종목이 삼보 산업이네요. 상한가 네 삼보 산업이 지금 제일 세고 조국 관련해서는요. 네 저항에 걸렸다라고 하면 얘는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화천 기계인데 얘는 이런 구간을 한번 봐볼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국은 이런 구간에서 호가창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마적으로 그리고 남북 경협주는 지금 코아스도 이런 구간에서 종가 베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런 구간에서 종가를 잡아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됐고 또 이거 시가를 강하게 못 넘으면 매도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또 종가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종가에 들어왔는데 시간 외에 밀어버렸네. 1억 9천 종가에 얼마 들어왔나? 큰 물량은 안 들어왔는데 모양 때문에 이럴 거예요. 모양 때문에 단기 반등 갭으로. 그래서 이게 월요일날 얼마나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 상당히 흐름이 이 세력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일신석재 지금 뭐 장 막판에 뭐 악재성이 좀 나왔었죠. 뭐 문재인 뭐 참견하지 마라. 그래서 밀렸는데 지금 또 트럼프 관련해서 또 만에 하나 만나면 갭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갭으로 뛰면 일단은 뭐 매도가 낫겠죠. 그래서 그 안에 대장주만 보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대장은 일신석재랑 잠깐만 삼룡물산이 하나의 대장이고 근데 거래 대금이 부족해요. 얘는 130억 일신석재 300억 거래 대금으로는 일신석재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갭 메우고 올릴지 올릴 때 이 거래량을 잡아먹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지 엄청 터져야 돼요. 엄청 터져야 여기를 뭐 돌파하든 안 하든 그게 나올 거지. 그래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폭발적인 여기 넘길 때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이어도 가는 거예요. 폭발적인 거래량 그게 나오면 움직인다. 안 나오면 단기 고점이다. 라는 것까지 해서 네, 종목 관점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많이 길었네요. 7월달은 좀 네, 증시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네, 6월 한 달 여러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네, 일요일 라이브 때는 좀 뭐 종목 상담보다도 상담은 최대한 좀 줄이고요. 좀 양질의 콘텐츠 즉 강의를 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